도대체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말해봐! 바보 같은 면이 싫어. 요상한 머리 모양도 싫고, 잘난 척 건들거리는 것도 싫고, 몽땅 다 싫어! 뭐가 어째? 너 말도 안 냐? 권세영? 분명히 말하지만 너 때문에 바꾼 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 꽤 잘 어울린다. 정말? 이 머리 하는데 자그마치 5시간이나. 웃지 마, 이 호박아! 카미오 요코의 만화 꽃보다 남자를 원작으로 일본과 한국, 대만,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 드라마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며 재벌그룹의 후계자와 서민소녀의 로맨스를 그려낸 순정 애니메이션 꽃보다 남자입니다. 본 영상은 꽃보다 남자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부잣집 자제들만 다니는 인류 학교로 유명한 명성 사립고등학교. 그 명문학교에 다니던 서민소녀 진초원은 자신을 돈 많은 남성과 결혼시키려던 부모에 의해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힘겹게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다른 학생들과 빈부 격차를 느끼던 그녀는 가능한 한 이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게 생활을 했으나 현재 전교생들 위해 군림하던 꽃미남 4인방 일명 F4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F4는 부잣집 자제들 중에서도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 즉 대재벌그룹의 후계자들 4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외모나 운동신경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물들이었기에 전교생들의 우상으로 존재했고, 특히 F4의 리더인 재력 1위 권세영은 특유의 거친 성격과 싸움 실력 때문에 그 누구도 F4를 거스르지 못했으며, 그가 경고 표시로 누군가에게 빨간 딱지를 보내면 전교생들이 덩달아 그 학생을 괴롭힐 정도로 교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미소야, 계단! 엉덩이 아파. 비켜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학원 돼 있겠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이런 게 일반 서민들의 싸구려 우정이란 건가? 너 말 다 했냐? 잘난 척 거들먹거려봤자 결국엔 아버지 그들 미치잖아. 제 힘으로 한 푼도 벌어본 적 없는 게 건방지게 까불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지금 빨간 탁지 F4가 보낸 선전포고. 미소야, 어차피 싸구려 우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F4한테 빨간 딱지를 받게 된 초원은 그날부터 전교생들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며 매일 날개란 세례와 학생들의 기습 공격을 견뎌야 했고, 이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도망친 그녀는 우연히 그곳에서 F4의 일원인 한루이를 만나게 되며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물론 무심하면서도 상냥한 그의 모습에 점차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F4에게 당당히 맞설 것을 결심한 초원은 세영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며 자신이 그의 성격을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리고, 그런 초원의 모습에서 자신의 누나를 떠올린 세영은 당찬 그녀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갖가지 명품 옷과 최고급 서비스로 초원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최고급 관리를 받아보니 어떠냐? 너 같은 애 평생 꿈도 못 꿀 만큼 꽤 비싼 거라고. 이쪽은 시집간 우리 누나야. 너하곤 천왕지차지. 무식하기는 천냥지차야. 아무튼 간에 너 같은 호박도 줄만 잘 그으면 수박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애들이 없는 데선 나한테 말을 걸어도 좋아. 너 혹시 나한테 한 대 맞고서 머리가 약간 어떻게 된 거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어.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내가 무슨 물건인 줄 알아? 돈으로 사게? 네가 아는 여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날 이후 초원에게 진심으로 반한 세영은 그녀를 괴롭히던 여학생들을 쫓아내거나 초원의 취향에 맞게 스타일을 바꿔보는 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이미 자신에 대한 미운 털이 잔뜩 박힌 뒤였고, 한편 루이의 짝사랑 상대가 현세라임을 알게 된 초원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한 그녀의 모습에 루이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꿉친구인 정호영을 만난 초원은 그의 집안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이 명문학교로 전학 갔음을 듣게 되고,
이에 모처럼 대화할 친구가 생긴 그녀는 호영과 함께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던 것도 잠시 그에게 질투를 느낀 세영이 호영의 사물함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호영까지 덩달아 집단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들 어린애 같은 짓 그만두지 못해? 루이. 지금 그런 네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나 해? 세영아, 너도 이제 그쯤 해도. 너 설마 그 가난뱅이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겠지? 그러고도 이름이 F1이야? 언제까지 안고 있을 거야? 그만둬. 다치겠어. 네가 먼저 놈될 거 아니야? 이거 놓지 못해, 이 멍청아! 가자, 연수야, 진우야. 세영아! 그리고 다음날 초원이 감기에 걸렸음을 알게 된 세영은 그녀의 집에 병문안 갔다가 오히려 초원의 부모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그 과정에서 세영의 식사 예절을 보게 된 초원은 조촐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물론 자신의 부모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처음으로 세영에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초원이 집안 형편 때문에 여름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세영은 그녀를 따라 자신도 호영의 별장에 놀러가 두 사람에게 오늘 밤 열리는 선상 파티에 초대했고, 이에 세라의 도움으로 드레스를 입어보게 된 초원은 하룻밤에 신데렐라가 되었다는 생각에 들뜨던 것도 잠시 키스타임에 이루어진 정전 때 실수로 세영과 입술이 부딪히고 맙니다. 여태 키스도 못 해봤냐? 그런데 너무 터프한 거 아니야? 좀 더 분위기 있게 다가올 순 없겠냐? 가까이 오지 마! 기다려! 남의 일은 관심 없어. 친구긴. 그 비상계단 문을 열 때면 늘 가슴이 설레곤 했어. 마치 하나뿐인 보물을 보러 가는 것처럼. 루이.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수가 있지? 난 세라를 억지로 끌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솔직히 기쁜걸? 루이도 어엿한 남자라는 걸 잊고 있었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마. 세라, 난... 그리고 다음날 초원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한 세영은 드디어 그녀를 사로잡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던 중 비상계단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루이와 초원을 발견하고, 이에 초원이 루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세영은 그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여학생들의 이간질에 초원을 향한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세영은 초원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해 갚아주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자마자 자신이 너무 심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세라의 생일 파티에서 마주치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앙금에 어색함이 흘렀으나 갑자기 세라가 가문의 상속권을 포기한 채 프랑스에서 자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루이와 세라의 앞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아버님께 우리 회사와의 계약건 좀 잘 말씀드려주겠나? 솔직히 자네 아버님은 너무 도명 입장만 생각하신다니까. 아버지 회사 문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를 이은 다음에 얘기하죠. 그때까지 귀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점점 더 속이 울렁거려. 대기업 도련님 노릇도 힘들겠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긴 힘드니까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까지 매달리나 보지? 다음에 연락할게 좋아하네. 왜 당장 만나지? 네가 뭘 알아? 그런 여잔 하나같이 내가 가진 배경이 탐나서 접근해오는 것뿐이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미안해. 소리를 질러서 미안. 지난번 일도 사과해. 그 일은 걔한테 물린 셈 치고 잊어줄게. 싫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사과해. 너 앞으로 생각 좀 해가면서 행동해. 방금 자기 행동에 책임지란 말 못 들었냐? 나 토할 것 같아. 뭐? 잠깐만. 에르몬 양복이. 그리고 얼마 후 세라가 프랑스로 떠나는 것을 배웅한 초원은 괴로워하는 루이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그에게 세라를 따라 프랑스에 갈 것을 설득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영은 루이를 떠나보내는 초원의 행동에 자신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큰맘 먹고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소음 때문에 세영의 말을 듣지 못했던 초원은
갑자기 약속 장소를 들어도 그게 데이트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이에 처음으로 여성과 데이트한다는 사실에 들떴었던 세영은 약속 장소에서 4시간을 기다리게 되며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내리는 바람에 심한 열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아이, 여기서 뭐해? 너 혹시 바보 아니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 좋아. 이 짐승! 누구한테 큰 소리야? 4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혹시 사고라도 난 줄 알아서 그랬다. 잘못됐냐? 좋아. 자, 가자. 따끈한 차 한 잔 정도는 살 수 있어. 당연하지. 이 호박. 그 후 허름한 건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며 이 건물이 곧 철거 예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추위 때문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된 세영은 초원이 있는 쪽으로 쓰러졌다가 그만 변태로 오해받고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살이 난 세영을 간호하게 된 초원은 그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컸음을 듣게 되며 유일하게 가족으로 여겼던 누나마저 작년에 결혼해서 집을 떠났음을 알게 되고, 이에 세영에게 왠지 모를 측은함을 느낀 그녀는 의외로 얌전하고 순수한 그의 모습에 미운 정이 들게 되며 점차 세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엘리베이터에서 구출된 두 사람은 밤새 둘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자 세영을 짝사랑하던 체리는 루이를 닮은 토마스를 초원에게 접근시켜 그녀를 약으로 잠재운 뒤 무방비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그리하여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라는 소문이 퍼진 초원은 또다시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세영이다. 어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영 오빠. 초원 선배는 세영 오빠 배신했다고요. 그 애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 모두 다 그 애가 꾸민 일이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돼. 너만 믿어주면 상관없다고. 초원아, 미안해. 네가 아니라고 하면 믿을게. 나는 널 믿어. 따가 아프단 말이야. 시끄러. 가만 좀 있어. 얼굴에 흉터가 나오면 그건 내가 꼭 책임질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서 사과할게. 사과를 해? 정말 그 외국 애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지? 얘가 정말. 권세형, 너 혹시 지금 질투하냐? 그래, 맞아. 지금 질투하는 거야. 널 좋아해. 권세형, 잠깐. 이젠 싫어. 이렇게 되길 마음속 어딘가에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 왜 빨개지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자긴 더 빨가면서. 난 진심이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렇게 초원에게 마음을 고백한 세영은 그녀 또한 자신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끼며 곧 있음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러다 루이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것을 발견한 초원은 전과 달리 플레이보이가 된 그의 모습에 루이가 세라와 헤어졌음을 짐작합니다. 그 후 다 함께 세영의 별장에 놀러간 초원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주는 건 물론 매사 자신을 배려하는 그의 행동에 세영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루이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었던 초원은 그날 밤 루이의 부탁으로 몇 분간 그를 안아주게 되며 본인의 무능력함을 질책하는 루이를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다에서 비치발리볼을 하던 세영은 우연히 루이가 자신이 초원에게 선물한 삐삐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어젯밤 해변에서 만났을 때 혼자서 산책하고 왔어. 혼자서 산책하고 왔어. 어째서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지? 난 자꾸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왜 난 너 같은 아이를 좀 더 일찍 좋아하지 못했던 걸까?
세영아. 루이, 그런 거였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지? 난 널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런데 넌 그런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손대지 마! 두 번 다시 내게 아는 척하지 마. 그날 이후 세영에게 죄책감을 느낀 초원은 짝사랑하던 루이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상처받은 세영의 얼굴만 떠오르며 무뚝뚝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루이의 행동을 통해 세영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루이의 본심을 듣게 된 초원은 그가 아직 세라를 잊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결국 루이와 친구 사이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세영의 누나인 권민영을 만나게 된 초원은 당차고 거침없는 그녀의 모습에 어째서 세영이 자신을 누나와 겹쳐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한편 초원과 루이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세영은 홧김에 두 사람을 퇴학시키려고도 생각했으나 차마 자신의 손으로 첫사랑과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지 못하는데, 내가 왜 세영이 팔에 안겨있지? 말해.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싫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루이가 좋아? 왜 하필 루이지? 왜 하필 내 친구냐고? 미안해. 넌 정말 어리석은 여자야. 세영아, 잘 다녀와. 다음에 돌아올 땐 영어도 잘하겠지? 아참, 세영아. 초원이한테 인사는 했니? 초원인 지금 그럴 경황이 없어. 아버지가 구조조정 때 명탈당하셔서 아르바이트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 자, 시간 됐다. 알았어. 세영아! 어? 초원이가 주는 선물이야! 초원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려줘! 당장 세워! 뉴욕으로 유학을 가려던 세영은 실수로 비행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캐나다로 와버리고, 그 과정에서 초원의 아버지가 사채로 빌린 1,000만 원을 경마로 날렸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초원에게 자신이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대신 자신을 데리러 캐나다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F4 멤버들과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난 초원은 세영의 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것도 잠시 자신을 질투하던 여학생들의 함정으로 폭설이 내리는 밤에 산속에서 조난되고, 이에 곧장 스노모빌을 타고 뛰쳐나간 세영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초원을 구해낸 뒤 근처 관리인처소로 들어가는데, 세영아, 나 추워. 기다려. 지금 불 피울 걸 찾는 중이니까. 너한테 또 빚이. 난 너한테 빚 같은 거 지게 하지 않아. 너도 빨리 그 옷 벗어.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따뜻할 리가 없잖아. 괜찮아, 난 그냥. 네 발을 좀 봐. 공상 걸리기 일보 직전인 거 안 보여? 설마 엉뚱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소리가 나와?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됐으니까 빨리 불려 풀어와. 따뜻하다. 세영아, 너 정말 괜찮은 애구나. 얘 정말 열받게 하네. 그렇게 세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초원은 전한 사건 이후로 더욱 그를 의식하게 되며 점차 세영을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가고, 그러다 우연히 신유진이란 남학생을 만난 초원은 그에게서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며 마치 신입생 시절에 자신을 보는 듯한 유진의 모습에 결국 같이 어울려주게 됩니다. 그 후 갑자기 유진에게 불려나온 초원은 그가 사실은 유명한 잡지 모델임을 알게 되며 얼떨결에 그의 촬영에 동참해주게 되고, 이에 초원의 잡지 화보를 보게 된 세영은 그녀에게 유진과의 관계를 따져 묻는데, 이 녀석 누구지? 나 말이에요. 초원 선배 보이프렌드인데요. 잠깐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진초원, 너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오, 질투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내 말 맞죠?
굉장히 좋아하죠? 뭐가 어째? 초원 선배, 이 사람 좋아요?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고 유치한 남자 좋냐고요? 내가 왜 그 대답을 해야 되지? 형편없는 남자야. 이 녀석이 뭐야? 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너하고 있음 숨이 막힐 것 같아. 부탁이니까 날 그만 내버려둬. 선배, 그만 가요. 좋아. 좋아해. 나 자신도 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네가 좋아.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이야. 조나, 난 끈질긴 인간이야. 네가 도망치면 쫓아간다. 세상 어디까지든 쫓아가서 널 잡고 말 거야. 세영이가 그 정도로 나를... 그렇게 세영의 진심을 알게 된 초원은 자신이 루이를 선택했었음에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너무도 무거운 그 사랑에 도저히 보답해줄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러다 사물함에 붙은 빨간 딱지를 발견한 그녀는 이 표식이 세영의 결별 선언이라 생각하며 이렇게까지 자신이 그를 몰아붙였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후 갑자기 어느 남성들에게 납치당한 초원은 그 무리의 리더로 등장하는 유진을 발견하며 그동안 세영의 만행처럼 보였던 일들이 모두 유진의 짓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자신이 세영을 불러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그녀는 지금껏 세영을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하는데, 내겐 형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형도 중학교 땐 이 명성의 학생이었어요. 형은 권세영한테 배를 걷어차여서 내장이 파열됐어요. 재판까지 가려고 했지만 녀석의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시켰죠. 그 후로 형은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그 모든 게 다 바로 그 녀석 때문이에요. 물론 세영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러는 넌 뭐지? 더러운 걸로 따지자면 아마 네 남자친구가 훨씬 더 할걸? 이태원 클럽에서 너 턱에 한 대 맞고서 기절했었잖아. 맞아. 겨우 턱 한 대 맞고 기절을 해? 그건 네가 약한 것뿐이잖아. 이런 비겁한 방법이 아니면 세영을 이길 수 없나 보지? 건방 떨지 마. 너 같은 거 손봐주는 거 일도 아니야. 그 아이 오지 않아. 미안하지만 난 세영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자, 빨리빨리 끝내자고. 여긴 뭐하러 왔어? 바보같이 뭐하러 왔냐고. 조나, 눈 감고 있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초원과 달리 세영은 그녀의 잘린 머리카락을 받자마자 홀로 그들의 아지트에 찾아오고, 이에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 그는 인질로 잡힌 초원 때문에 한 번도 반격하지 못하며 결국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채 기절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은 지금의 세영이 자신의 형을 때렸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번 일로 세영을 용서할 것을 결심하고, 이에 유진에게 사과를 받게 된 초원은 복수심에 불탔던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친구라고 속였던 일만은 당장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영이 괜찮은 녀석이야. 돈도 많고 바람도 아마 안 필걸? 시간 그만 끌고 결정해. 옆에서 보기 짜증난다고. 난 원래 돈 같은 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진초원,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안 보여? 게다가 세영이 어쩐지 개 같아. 개? 세영아, 정신 차려! 그리고 얼마 후 세영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초원은 평범한 축하 파티인 줄 알고 참석했다가 유명 인사들이 대거 출동한 것을 발견하고, 그러다 세영의 어머니가 참석한 것을 발견한 초원은 그녀에게 세영의 여자친구로 소개되었다가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벌레 취급당하는 건 물론 세영까지 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게 됩니다. 사실 세영의 어머니는 민영의 결혼 때도 그녀의 연인과 헤어지게 한 뒤 호텔왕으로 유명한 재벌과 강제로 결혼시켰으며 그 정략혼을 이용해 자신의 호텔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고, 이에 세영 또한 재벌과 결혼시키려던 그녀는 곧장 초원의 집을 찾아가 아들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다발을 내미는데, 김비서, 그거 네. 초원 양이 우리 세영이를 포기해줬으면 합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영인 장차 큰일을 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조차 피해가야 할 나이고요. 난 도저히 못 참아. 그 돈 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자식이 모욕당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부자들은 전혀 모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김비서, 그만 가죠. 예. 어차피 부모가 먼저 죽게 돼 있으니까 5억밖에 안 되는 푼돈으로 끝나는 것보다 재산을 몽땅 차지하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 아빠는 오래 살 거니까 힘내야 된다. 그렇게 초원의 부모를 설득하지 못한 세영의 어머니는 이번엔 아들의 약혼녀로 찜해놓았던 대하그룹의 외동딸 연소희를 불러들여 초원과 세영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약혼자인 세영은 물론 초원도 마음에 쏙 들은 소희는 곧장 그녀와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자신의 고민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 후 자신이 세영의 집안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은 초원은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매몰차게 소희와 사귈 것을 권유해버리고, 그러자 무심코 초원의 뺨을 때려버린 세영은 끝까지 자신을 밀어내기만 하는 그녀의 모습에 몹시 절망하며 자신이 초원에게 손찌검을 한 이상 더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초원을 단념하기로 결심한 세영은 다음날 소희에게 자신과 사귀어달라고 부탁하며 앞으론 그녀를 좋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몹시 기뻐하던 소희는 초원에게 자신이 세영과 연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며 루이까지 합세해 넷이서 더블 데이트 겸 온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나 마음이 아파. 좋아해. 그 마음이 부담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도망쳤어.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초원아, 그렇게 오래 있으면 어지러... 초원이가 땅에서 쓰러졌어! 저기 쭉 가다 오른쪽. 우리 엄마가 대학에 들어가면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서 4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겠니? 넌 그래도 괜찮아? 부모님이 깔아놓은 융단 위를 걷는 걸로 만족해? 결혼 상대는 직접 택하고 싶단 거야? 그치만 넌 이미 날 선택한 거 아니야? 왜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날 똑바로 봐! 옷 입어. 아무 느낌도 없어? 없어. 그래, 맞아. 남자들은 원래 살짝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며? 그럼 이런 모습은 어때? 내 말 들어. 할 얘기가 있어. 싫어! 듣고 싶지 않아!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단 건데? 대체 뭐야? 뭐하세요? 널 좋아할 수 없어. 지금 내 머리엔 한 가지 생각뿐이야. 초원이가 아직도 루이를... 이제 됐어! 그만해! 아직도 초원을 좋아해? 너한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그렇다면 대체 왜 나하고 만났어? 대답해!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마음대로 해.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 좋아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미안하다. 정말로. 그 후 세영과 소희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초원은 루이로부터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어째서 외면만 하냐는 말을 듣게 되며 이젠 자신에게 솔직해질 것을 조언받고, 그러나 소희가 자신의 학교로 전학 온 것을 발견한 초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초원의 유학 소식을 들은 세영은 이제 그녀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던 중 우연히 이번 특별 유학생 제도가 어머니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황급히 초원을 찾아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데, 난 갈 거야. 여기 있어도 변하는 건 없어. 이 바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소희하고... 소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럼 소희는 어째서 전화까지 온 거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는 거야. 세영아, 난 너하고 같은 세계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네 세계로 뛰어들겠어. 권세영! 그건 그렇게 간단한... 그 후 세영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된 초원은 유학생 자격을 포기한 뒤 학교에서 세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감금해 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곧장 세영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 초원은 뺨을 얻어맞거나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어머니가 세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재벌이란 상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쌍한 인간이라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 속에선 서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 여긴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이에 소희와의 약혼을 받아들인 세영은 양가 부모의 강압으로 졸업 전에 선상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세영의 이름으로 온 편지를 받은 초원은 그가 결혼식이 끝나면 소희를 내버려둔 채 혼자 해외로 떠날 것임을 알게 되고, 이에 몹시 분노한 그녀는 곧장 신혼여행 여객선에 올라타 세영에게 마구 쏘아붙이지만 사실 결혼식은 세영의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소희의 연극이었기에 그대로 세영과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영의 어머니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초원은 세영의 연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에 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두 사람은 앞으로 둘이서 함께 헤쳐나갈 미래를 기대하며 꽃보다 남자는 끝을 맞이합니다. 꽃보다 남자는 원작 만화책 18권까지의 분량을 51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후반을 오리지널 스토리로 마무리하였고, 특히 루이가 세라를 단념하고 초원을 좋아하게 되는 원작과 달리 애니에선 자신을 데리러 온 세라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는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며, 세영과 초원 또한 원작에선 약혼 파기 후 어머니 몰래 비밀 연애를 이어가지만 애니는 완전히 이별했다가 재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세영을 향한 마음을 자각한 후엔 저돌적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초원의 캐릭터가 애니에선 다소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며, 자꾸만 세영과 루이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어장관리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거기다 초반엔 만화책을 그대로 옮긴 듯한 그림체로 좋은 전개를 보여주었으나 뒤로 갈수록 작화가 무너지고 앞장면의 리플레이가 반복되는 등 막판에 급전개까지 더해 깔끔한 엔딩을 짓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보복사건 같은 경우 원작에선 아는 형이 세영에게 당한 것을 복수할 겸 배다른 형제와 차별을 받았던 자신의 처지를 화풀이하는 것이었으나 애니에선 유진의 친한 형이 아닌 아예 형제로 설정을 바꾸고 그 친형이 세영의 폭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까지 겪는다는 스토리로 그려내어 안 그래도 나쁜 세영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또한 원작 중간의 콘테스트 에피소드를 통째로 삭제하고 바로 캐나다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바람에 초원이 갚기도 힘든 돈을 세영에게 덜컥 빌리는 것처럼 묘사되었으며, 원작의 초원은 그 콘테스트를 통해 재벌가의 교양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히게 되지만 애니에선 에피소드의 삭제로 초원이 콘테스트의 준 우승자로서 유진과 함께 촬영하게 되었다는 설정도 사라져버립니다. 본 작품의 남자 주인공인 세영은 황금 만능주의와 아나무인인 성격 때문에 초반엔 남주임에도 비호감 캐릭터로 자리하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여주를 향한 순애보와 넓은 포용력으로 작중 최고의 로맨티스트로 급부상하고, 특히 지금까지의 업보를 받는 듯이 초원에게 쉽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점차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은 꽃보다 남자의 진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꽃보다 남자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